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0일 이번 영상에서는 3,000달러로 지금 당장 매수할 만한 워렌 버핏 주식 3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첫 번째, 코카콜라는 배당금의 왕입니다. 두 번째, 아마존은 확장 중인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시장에서 최고의 플레이어입니다. 세 번째, 누 홀딩스는 라틴 아메리카에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확장될 것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코카콜라, 아마존, 누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방어적 플레이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1988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투자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견고한 장기 투자처로 여겨지고 세계 최대 음료 회사 중 하나이며 경기 침체에도 살아남아서 62년 연속으로 매년 배당금을 인상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소다 소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소유하기 위험한 주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생수, 차, 주스,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커피, 심지어 알코올 음료 브랜드를 더 많이 출시하여 이러한 압력을 상쇄합니다. 이 회사는 또한 새로운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다를 더 작은 용량, 새로운 맛과 버전으로 새롭게 합니다. 코카콜라는 2024년에 주당 순이익 EPS가 5에서 6% 증감에 따라서 오르가닉 리베뉴가 9에서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식은 여전히 24배의 forward earning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매력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 forward dividend yield는 2.8%입니다. 따라서 오늘 코카콜라에 3,000달러를 투자하면 단기 거시경제 역풍을 헤쳐나가면서 연간 배당금으로 약 84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1988년 초에 워렌 버핏과 함께 코카콜라에 3,000달러를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당신의 지분은 오늘 20만 6,400달러의 가치가 있고 연간 배당금으로 5,780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진 않지만 코카콜라는 여전히 영원한 주식으로 염두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성장 플레이 아마존입니다. 2019년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및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인 아마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0.4%를 차지합니다. 이 회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아마존 웹서비스 AWS는 전자상거래 사업보다 훨씬 높은 마진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더 높은 마진의 클라우드 수익으로 저마진 소매 시장 확장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 휠은 아마존이 엄청난 할인, 손실 주도 전략 및 프라임 회원을 위한 기타 혜택을 통해 온라인 쇼핑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오프라인 및 온라인 소매 업체에 대한 모트를 지속적으로 넓힙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2분기 매출이 분석가의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고 경영진이 3분기에 대한 약한 가이던스를 제공한 후 최근 폭락했습니다. 이러한 둔화는 주로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한 거시경제적 및 경쟁적 역풍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시경제적 상황은 지금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경쟁적 역풍이라는 말은 중국에 있는 저가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테무 같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판매가 잘 됐던지 테무 CEO는 최근 중국 최고 부호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회사가 새로운 생성형 AI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함에 따라 AWS 성장은 작년에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엔진은 이 어려운 거시 환경에서 아마존의 소매 사업의 부진을 상쇄해야 하므로 분석가들은 여전히 올해 매출과 수입이 각각 11%와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가는
forward earning의 36배로 저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장 중인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시장에서 여전히 훌륭한 장기 투자 대상입니다. 세 번째, 이머징 마켓 플레이 누홀딩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에서 운영되는 누홀딩스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온라인 은행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5,390만 명의 고객에서 현재 1억 명 이상으로 규모가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전용 전략 덕분에 오프라인 경쟁사보다 훨씬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고,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버크셔 세웨이는 2021년 누 IPO에 투자했으며 이 주식의 현재 포트폴리오의 0.3%를 차지합니다. 컨스턴트 커런시 텀으로 누 리베뉴는 2022년에 168%, 2023년에는 63% 급증했습니다. 작년에 각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균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활성 고객당 월 평균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회사의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면서 총 마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 초고속 성장률은 지속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 세 가지 핵심 시장을 넘어 확장하고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더 많은 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과 은행 계좌가 부족한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누 매출과 조정 EPS가 2024년에 각각 45%와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순이익의 25배에 불과한 주식에 대한 엄청난 성장률이지만 인플레이션과 기타 거시 경제적 역풍에 대한 우려로 인해 평가가 압력받고 있습니다. 누가 계속 확장되고 거시 경제 환경이 좋아진다면 주가는 쉽게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향후 몇 년 안에 $3,000의 소액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아마존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마존 차트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약한 가이던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을 했었죠. 여기서 달려들어서 매수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캐시우드가 아마존 주식을 이렇게 하락했을 때 대거 매수한 거죠. 캐시우드도 이 주식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었고 이런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볼 때는 현재는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주봉으로 해서 보면은 20선, 60선 이렇게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매우 안 좋은 신호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봉으로 볼 때는 여기서 도지가 나타나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의문이 생기는데, 자,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예전에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쭉 V자 반등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도 이 하락에 대해서 좀 더 어디까지 하락할지 좀 지켜봤다가 매수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캐시우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도 이 회사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누 경우에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캐시우드가 같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로 잠재적인 성장률이 크다 이렇게 해서 두 투자자가 같이 투자하고 있는 교집합이 있는 회사로 볼 수 있고, 자, 마지막 코카콜라입니다. 이 회사는 전형적인 워렌 버핏의 주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주식 하나 더 있죠?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더 말할 것 없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회사로 볼 수가 있고, 자, 일봉으로도 지금 정배열로 해서 잘 상승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